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8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벌써 2월도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2월 달에 미국 시장은 횡보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나스닥이 조금 박스권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7% 정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관세와 엔비디아의 실적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미국 시장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3월 4일날 하는 거죠. 그걸 4월 2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하루 만에 3월 4일로 강행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정대로 발효를 하겠다 이러는데요. 그때 중국도 10%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4월 2일 상호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죠. 오늘은 4월 2일부터 뭔가 이제 상호 관세가 이루어지겠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전 세계 흐름이 그래도 잘 이겨냈던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관세가 시작되면 시장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4월 2일로 연기하려다가 다시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마약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쏟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마약도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그거를 차단을 해라는 거죠.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 관세를 중국한테는 10%를 더 추가로 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세의 영향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상승을 했어요.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관세의 충격이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8%나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8% 빠졌는데요. 전일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은 모두 증가를 했는데 총 마진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년 동안 시장 예상치를 초과를 계속했는데요. 그 폭이 작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기대가 얼마나 컸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붙여서 엔비디아를 하락시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8% 하락했고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다우에도 있고 S&P도 있고 나스닥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시장에 다 빠진 거죠. 거기에 비하면 다우는 덜 빠진 거죠. 다른 종목이 선방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나 빠집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6% 빠집니다. 6%. 여기 6% 빠지고 있고요. 브로드컴 7%, ASML이 6.7% 빠지면서 미국 시장을 특히 성장주가 있는 나스닥을 많이 흔들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도 있었는데요. 24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2만 1천 건인데요. 그에 비해서 2만 1천 건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직전 월 대비로도 2만 한 2천 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었다는 것은 완전 고용을 표방하는 연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완전 고용을 표방하는 연주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집에 이 아파트 때 공사가 있어서 이렇게 소리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완전 고용 때 인플레이션만 잡아야 한다 이런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 근데 이거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요 감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약 20만 명 정도 감원한다고 하죠. 단계적으로 완전히 지금 약간 작은 국가를 표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원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은 원래 좀 방대한 기업의 모습, 그 다음에 또 경찰 국가의 이미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싹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지출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전통적인 어떤 것을 바꿔치기 하는 거라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반기를 둘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저는 미국의 역사에 쇠락기가 올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아직 저도 예상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그 전례를 뒤집었을 경우에 오는 결과가 창대하거나 완전히 반대되거나 하는 게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본다면 저는 왠지 모르게 반대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특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당사국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불만들이 세계적으로 만약에 많이 생긴다 그러면 미국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건 뭐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나스닥 2.7%, 다우는 0.4%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요 의문대에서 놀고 있는 흐름이죠. 여전히 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요 정도까지 밀려도 상관이 없는 자리죠. 왜냐 박스권이라 그러면. 근데 이제 나스닥이 문제가 됐습니다. 나스닥이 여기 깨버렸어요. 이 박스권을 깨버렸습니다. 이 박스권이 여기잖아요. 요 정도. 여기는 깨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깼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나스닥이 0.8% 상승 중이었어요. 저 이거 보고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2.7% 맞습니다. 황당해갖고 검색을 해봤는데 결국 관세가 문제가 됐고 엔비디아가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 차트를 계속 보고 있죠. 제가 엔비디아가 절반 정도 주고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을 줘서 이런 패턴이 좀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어저께 썼었는데 한방에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장 초반에요. 엔비디아가 2.8% 오르고 있었습니다. 2.8% 오르다가 8% 빠졌습니다. 그럼 완전히 이 자리까지 온 거죠. 쌍바닥까지 갈라나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너무 좀 당황스러운 것은 총마진 감소를 해서 전체 수익권에서 마진이 좀 줄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시장 예상치를 초과한 폭이 가장 적었다. 이게 그러니까 별걸 다 이유로 갖다 댔는데 어쨌든 이해가 안 돼요. 제 해석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어저께 9원인가 올랐습니다. 원달러가 어제 9원 90원에서 1430원에 끝나서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평선상으로 5이상과 20원이 60에서 데드크로스 나는 과정 속에서 살려내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관세 문제가 환율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관세 문제. 그래서 여구에서 1445원까지 50원까지 올랐습니다. 7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럼 본장에서 요정도 되겠죠. 요정도요. 요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본장에서 어제 1443원대를 유지하는지 아니면은 오늘 더 올라서 1450원에서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환율이 1600원까지 간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1600원 한 40원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월봉상으로 얘기해드렸죠. 1, 2, 3 우상에 1, 2, 3가 없기 때문에 그건 갈 거다라는 기본적 개념을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율이 가려면 이격이 좀 벌려져야 되는데 내려왔다고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가게 되면 또 뭐 1500 한 3, 40원 또 밀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그렇게 되면 이제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1300원대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석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어저께 많이 빠졌었죠. 0.9% 빠졌다가 어저께 코스피가요 장중할 때 1.1% 빠졌다 0.7%로 마감을 했어요. 장시간에 강세했다가 밀렸거든요. 미국 시장과 전혀 다른 흐름이 어저께 우리나라장에 있었는데 오늘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어저께 동시 순매도했어요. 전 이제 위클리 만기 때문에 매도했다고 봤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어저께 거의 한 3천억대 팔았다가 그래도 반을 줄였어요. 근데 기관은 매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코스피가 조정이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하는데 오늘 또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00일선 지지력을 이틀 동안 하다가 지지에 실패하고 다시 22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22선 2초를 87입니다.
오늘 2620 어저께 2620일에 끝났는데 2600이 무너지는지 봐야 되는데 시장 상으로는 2600은 무너지는 것이 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승 유지 국면에 있다라는 것은 계속 그 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